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좀 대표적인 종목들, 자동차주, 2차 전지 소재, 여기다가 뭐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와 연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이유가 있는 상승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슈의 재구성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금양의 주가를 보고 네. 상한가에 들어갔다며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다 했는데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그 안에서 급등하는 게 있고 네. 특히 현대차랑 관련된 종목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는데 맞아요. 보니까 이제 네. 조지아주가 2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런 투자는 정말 역대급, 네. 그러니까 역사상이라고 키워드가 붙던데요. 맞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네. 경제 개발 관련된 계약을 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조지아 서베너 인근에 55억 달러 투자를 현대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하고 현지에서 8천 명 넘게 고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이제 화답을 좀 한 겁니다. 2023년부터 26년 동안 4억 7,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 감면, 그리고 5년 동안 일자리 창출해주니까 거기 따라서도 2억 1,200만 달러 소득공제, 또 공장 건설기계 건설 자재 이런 데 부과되는 세금 거의 한 4억 달러 정도를 또 감면을 해주겠다. 거기다 더불어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다가 이런 거 세워줘서 고용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로건설, 발전소, 부지, 건설기계 장비까지 3억 3,600만 달러를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또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국 쪽이 아직도 배터리 쪽에서는 좀 점유율 면에서 봤을 때 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국 내에다가 하려는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호의들을 좀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IT 기업 혹은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도 눈여겨볼 수 있고 인도 시장도 눈여겨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현대차가 나아가려고 하는 미래 자동차,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은 북미랑 유럽을 잡는 네. 게 가장 큰 답일까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중국도 하기는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 위주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개화되는 쪽은 유럽과 미국 같은 북미 같은 선진국 쪽 그쪽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 내에서 1분기 기준 점유율이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9%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포드나 폭스바겐 이런 쪽들은 4%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앞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넘어야 될 독보적인 테슬라가 있죠. 1위인데 76%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못 따라잡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얼마나 우리가 이쪽을 간격을 좁히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길 갑작스럽게 따라잡는다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경쟁사인 GM의 생산 차질이 또 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테슬라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GM이 생산이 회복이 된다던가 아니면 포드나 이런 쪽들에서 전통적인 강자들이 밑에서 엄청나게 또 치고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돌리면서 지금의 점유율 이상 9%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현대차의 전기차가 과연 미국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과연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라고 말했던 걸 나중에 네. 되게 후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를 한번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대차랑 기아의 네. 부단히도 노력하며 수치로 보여주는 결과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좀 다 같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죠. 뭐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네. 호실적타고 같이 좀 하반기에 질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못 네.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성차 업체들은 환율 효과에다가 인센티브, 절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냈어요. 근데 뭐 작은 부품주뿐만 아니라 큰 부품주,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쪽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 자동차 업계를 놓고 다 같이 봐야 될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용 증가된 부분들, 러시아 리스크 아직까지도 여전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완성차 업체로 봤을 때에도 도매 판매는 정체가 됐어요. 더 늘어난 게 아닙니다.
거기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판매 감소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제 제품 믹스는 약간 개선된 부분들이 보였어요. 고가형 SUV라던가 어떤 제네시스단의 이런 고급 차량들이 판매가 많이 되면서 실적 부분에 기여를 한 것은 맞으나 그거보다 더 크게 반영된 부분들은 지금은 환율 그리고 인센티브 효과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인지도 면에서 선택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GM의 어떤 생산 차질됐던 부분들이 다시 생산이 되고 기존의 강자들, 포드라던가 이런 쪽들 그리고 테슬라도 2위로 지금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현대기아차 그룹을 견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판매들을 지속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기가 100% 확신은 할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별로 보자. 그럼 자동차주 내에서 기업별로 좀 구분할 게 네. 지금 뭐 현대차의 밸류체인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네. 실적 부분을 보니까 중국향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랬었죠. 네. 예. 그와 달리 뭐 북미, 유럽 시장 쪽을 노린 곳들이라면은 뭐 화신, SL, 뭐 네. 서현이와 이런 맞아요. 쪽은 아직도 굳건하고 네. 그 자동차주 내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골라보자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부품주들이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작은 규모인데 그동안에 솔직히 부품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 제대로 숫자를 찍은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에요. 얼마나 그동안의 영업을 통해서 많은 자금들을 기업에다 쌓아놓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친환경차로 가는 발돋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단기간 투자에서 갑작스럽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레퍼런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투자와 그 완성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금들이 회사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영업이 내연기관차 단에서 잘 되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차 부품까지도 안정적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와중에서도 비용의 통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비용적인 면에서의 효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야지만 결국에는 부품사 중에서도 좀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들의 투자 의견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요. 접점 대비는 많이 올랐지만 고점 대비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가 벽이 두꺼운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에요. 특히나 현대차 쪽으로 해서는 거의 7월 들어와서는 사는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2주 전 정도부터는 전기전자 위주로 해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같이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코스피 쪽에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한 이런 운송 장비라던가 전기전자단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불리우고 PER이 한 5배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19만 원 부근에 좀 매물대도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돌파는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현대차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8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되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60주선이 기다리고 있는 20만 원 정도 선이죠. 여기를 강하게 계속적인 수급에 의해서 돌파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한 23만 원 정도까지 갈 자리는 있어 보이나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준에서 입장을 바꿔서 강하게 금리 인상했다가 또 금리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로 돌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환율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경쟁력도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한 측면만 보지 마시고요. 매크로적인 환경을 같이 보시면서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부 다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환경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의 대결을 붙여보자면 네. 사용관 차장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건지 사실 저는 원래는 주로 현대차만 봤는데 최근에 기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디자인의 좀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오닉. 예, 그런 쪽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아가 이번에 분기 최초로 영업이익 2조 돌파했어요. 1분기에 1조 6천억으로 최대치를 찍었는데 또 한 번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만큼 실적에서는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50% 증가된 모습. 그러다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현대차가 8조 4,600억이에요. 그리고 기아는 6조 7,200억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아가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의 80%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시가총액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시가총액도 현재 둘이 비슷합니다. 기아차가 한 80%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더 낫다라고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이런 뭐 아이오닉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네. 둘 다 굉장히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대와 기아를 놓고 볼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들이 과연 우리 테슬라라던가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GM, 포드 이런 쪽들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나갈 수 있을지 현대 기아차 반반 정도씩 저는 배분을 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이오닉이냐 EV냐 디자인을 좀 비교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쪽에 네. 조금 더 당겼는데 네네. 네, 기아에 대해서도 좋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부품주, 타이어주에 대한 의견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차, 기아를 들고 계신 분들, 현대차 그룹주를 들고 계시기도 하지만 부품주를 들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 어느 쪽으로 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부품 쪽에서도 타이어 업계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동차의 절대 생산 대수가 아까 저 말했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도매 판매가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나 이런 가격 전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던 거고요. 그 밑에 부품사들은 정말 힘든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타이어 업계 이런 쪽들 보면은 국내 1위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분기에는 컨센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합니다. 금호타이어는 무려 58%의 감소 전망. 그리고 넥센타이어는 240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동기 때 125억의 흑자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품 쪽이 더 탄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마냥 그냥 생각하시고 부품 쪽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부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 봐서 얼마나 친환경 차로 빠르게 적응을 해서 그만큼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랑 이런 내연기관차가 부품 수가 많이 차이나요. 전기차로 오면은 내연기관에서 부품 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적어진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차단에서 부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들,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를 몇 번 해드렸던 쪽은 SL이라던가 화신, 뭐 성우하이텍 이런 쪽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 그리고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동안 벌어놨던 돈들로 계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완성차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품사들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용과 사장님 네. 그 대기 번호는 좀 줄어들었나요? 별로 안 줄었어요. 안 네, 줄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2대 정도? 네. 다시 2대로 빠졌고요. 기아 컨코라한 거 보니까 1분기에는 좀 좋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생산량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닌 상황으로 다시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대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수급은 원활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그렇죠.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주 이번에 일단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하반기 이 부분에 개선이 나타나느냐, 반도체 수급난의 개선이 나타나느냐, 경기 침체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동차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용과 차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